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6월 28일 6월 28일 오전 인민군의 탱크가 서울 중심부로 진격했다. 김일성의 호언대로 정확히 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한 것이었다. 거리 곳곳에 만세 소리가 들렸다.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박헌영 선생 만세! 하지만 이날 서울대 부속병원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당시 서울대 부속병원에는 전선에서 부상당한 군인들, 일반인 환자, 그리고 면회온 환자 가족을 포함해 약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또 병원을 경비하는 한 개 소대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민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국군 장교는 부랴부랴 소대 병력과 거동이 가능한 부상병 80여 명을 데리고 뒷산에서 응전했고, 그러다 28일 오후 모두 전멸하게 된다. 이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인민군들은 일제히 병원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원수놈들의 앞잡이가 여기에 누워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자 인민군들은 병실 하나하나를 돌며 막무가내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물론 환자 가족들까지 모두 몰살당하게 된다. 인민군은 왜 서울 점령 후 3일간 지체했을까?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3일간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수수께끼다. 한때 춘천 전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사실 춘천 전투는 한국 전쟁 발발 당시 대부분 전선에서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흔치 않게 자리를 지키며 선방했던 전투였고, 이때 인민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초기 작전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하지만 1994년 소련 비밀문서가 밝혀지면서 진짜 이유가 드러나게 된다. 무리할 거 없어. 남로 당원들이 20만이오. 전쟁 소식이 났으니까 이제 혁명 세력들이 움직일게요. 그리고 3일 뒤 민중봉기는 어떻게 됐소? 민중봉기는 없었다. 49년 말 대대적인 좌익소탕으로 남한에서 남로당과 빨치산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보 부재였고, 호언장담하던 박헌영의 말에 김일성도 속은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러시아 군사연구소의 회고 내용이다. 스탈린은 서울 점령 소식에 급하게 김일성에게 회답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미국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마오쩌둥 역시 여러 번 김일성에게 경고했다. 전쟁을 서두르지 말고 보급로와 퇴로를 확실히 준비하면서 해야 됩니다.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던 이승만. 친일파를 위주로 기능성 효율성만 따져 기용되던 이승만 정권의 각 관료들은 전쟁이 터지자 역시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니, 이들 중 상당수는 전쟁이 발발하자 자식들을 유학이랍시고 미국으로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유학파 장교들, 당시 미국 유학은 출세를 보장했다. 또 임시수도 대전에 머물면서 인민군이 평택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부랴부랴 전주로 도망을 갔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으니, 그런 한심한 작태에 분노한 여감 측 주인이 수습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개같은 놈들, 너희 같은 손님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대전 성남장 사건이다. 이승만의 피난길 역시 강요들과 비슷했다. 조금이라도 이상 조짐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쳤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올라오는 시기였다.
때문에 이승만은 대전에서 3일을 머문 후 다시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때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각하 너무 많이 내려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갔다. 그러다가 7월 1일에는 대구가 위험하다는 말에 목포까지 가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게 된다. 하지만 7월 9일 대구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에 다시 대구로 올라갔다. 헐, 왜 이리 우왕좌왕이야? 국가 원수로서 너무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당시 고령의 이승만은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줘야 할 측근들 역시 맹목적인 충성파들로만 채워져 이승만의 결함을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것이다. 강중만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승만은 자신의 결함을 실속 없는 호언장담으로 메우려 했고, 측근들은 이승만의 성역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